자, 두 번째 유형인 자연수의 자릿수 변화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예를 좀 들어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5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뭐야? 라고 하면 5라고 대답을 할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뭐야? 라고 하면 6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각 자리의 숫자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지금 56에 대한 5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써서 56이라는 숫자를 나타냈는데, 이 수의 값은 얼마니? 즉 이 수는 뭐 얼마나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5랑 6만으로는 표현이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숫자랑 수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수는 숫자들로 표현한 그 값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뭐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얘는 56은 정확하게는 5는 1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 즉 50을 나타내는 거고, 6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1의 자리라고 해서 1을 곱하면 뭐 곱하나 마나 얘는 똑같은 거니까 6 이렇게 써서 50과 6을 더한 만큼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수를 말할 때는 각 자리에 숫자 글씨가 되게 엉망이네요. 자, 각 자리에 숫자 곱하기 자릿수를 하시고요. 이해 가셨나요? 숫자는 각 자리에 표현된 숫자 하나하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선생님은 원래 악필인데 지금 태블릿에다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더 악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감안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도록 보겠습니다. 자, 764번을 보시면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요.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4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해서 숫자가 아니라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클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식이 한 개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식이 또 한 개가 나오겠죠. 이해 가셨죠? 자, 각 자리의 숫자, 즉 10의 자리 숫자를 나는 x라고 둘 거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둘 거예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한 게 될 거고, 얘가 14라고 했고요. 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했는데 자, 바꾼 수는 y가 10의 자리 숫자가 되겠지. 그래서 y 곱하기 10 플러스 x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수에 대한 표현을 해줬습니다. 됐나요? 각 자리의 숫자 곱하기 자릿수를 해준 거지. 자, 이렇게 한 수는 처음 수는 x가 10의 자리 숫자였으니까 x 곱하기 10 플러스 y 곱하기 1이니까 y만 쓸게요. 자, 이 수보다 처음 수보다 18만큼 클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8을 해주시면 등식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식에 대한 걸 연립방정식의 풀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4만큼 크고 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놓고요.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둘 겁니다.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4만큼 크다라고 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y는
x보다 4만큼 큰 거니까 x 플러스 4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또 여기 있는 크다 이런 말 때문에 부등식이랑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바꿨으니까 나는 이제 10의 자리 숫자는 y가 되겠죠. 그러면 y 곱하기 10 플러스 x라고 표현을 해줘야 바꾼 수가 되는 거지. 바꾼 수. 그러면 얘는 처음 수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10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겠죠. 얘의 3배보다 그러면 전체 괄호를 꼭 하시고요. 괄호를 안 하고 그냥 곱하기로 3을 하게 되면 y에만 3을 곱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보다 16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6이라고 써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는 대입법으로 풀든 정리를 해서 가건법으로 풀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고요. 또 1의 자리 숫자의 2배는 그럼 이번에는 나는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놓을게요. 됐죠? 10의 자리 숫자를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2x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의 3배 그러면 3y죠. 3y 보다 6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6을 여기서 6을 빼버리면 두 개가 같아진다는 뜻인 거지.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바꿨으니까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됐을 거고 그래서 10x x가 1의 자리 숫자였었으니까 지금은 바꾼 걸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y라고 하면 얘가 바꾼 수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거는 처음 수 10y 플러스 x 보다 9만큼 작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쓰시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래요. 마저 더 풀고 굉장히 많네요. 그래요. 총 5문제나 있었습니다. 마저 더 풀도록 할게요. 자, 767번을 보시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여라. 지금 뭐 같은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요.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와 같대요. 이 자연수, 즉 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난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놓겠습니다.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자연수는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 그러면 x 플러스 y 한 거에다가 이거의 4배라고 했으니까 4가 이렇게 붙겠죠. 얘랑 같대요.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10y 플러스 x입니다. 맞죠? 얘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크대요. 그러면 10x 플러스 y 한 것보다 36만큼 크댔으니까 플러스 36 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됐죠?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윤정이의 사물함 비밀번호에 대한 친구들의 대화이다. 윤정이의 사물함 비밀번호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음이야 혹시 윤정이의 사물함 비밀번호 아니? 세 자리 자연수인데 이번에는 세 자리가 나왔네요. 가운데 숫자가 1이라는 것만 알아. 그런데 윤정이가 힌트를 줬어. 그게 뭔데?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8이래요. 그럼 난 10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8이라고 하나를 쓸 수가 있고요. 자, 1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했네요. 자, 바꾼 수는 그러면 x가 100의 자리였고 y가 1의 자리였는데 바꿨으니까 y가 100의 자리 숫자가 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y 곱하기 100, 즉 자릿수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00y 플러스 10의 자리 숫자가 가운데 숫자 1이라고 했으면 10의 자리 숫자가 1이라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10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1 곱하기 10이라고 써도 되지만 생략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1의 자리 숫자 바꾼 수는
x가 1의 자리 숫자였으니까 x를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금 컴퓨터가 약간 연결이 또 끊겨서 좀 버벅대고 있는데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 수보다, 그럼 처음 수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계속 끊긴다. 잠깐만요. 자, 된 것 같아요. 자, 처음 수는 100의 자리 숫자가 x였으니까 100x 플러스 10 플러스 y라고 이렇게 쓰겠죠. 됐죠? 이게 처음 수가 될 거고요. 이 수보다 396만큼 크다고 했어 라고 했으면 플러스 396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가 같다라고 놓으시고 요놈과 나머지 요 식을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는 다 봤고요. 뭐 그 외에 조금 더 응용이 된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패턴은 지금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